안녕하세요, 버트너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직거래는 어디서 해야 될까?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를 좀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거래랑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거래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직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들을 직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거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직거래에 대해서 좀 조사해 봤는데, 와, 생각보다 직거래 내용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부동산 직거래는 어디서 할까? 요거부터 볼게요. 대표적으로 직거래를 하는 사이트는 네 군데인데, 당근마켓, 그리고 집한다, 피터팬, 파지카, 요렇게 네 군데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은 다 알죠. 당근마켓은 다 알고, 집한다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인중개사랑 직거래랑 좀 섞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피터팬 좋은 방 구하기도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플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홍보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곳도 있어가지고 같이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파지카는 들어본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파지카 나만 모르는 건가?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파지카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파지카, 요 이름이 좀 이상해가지고, 요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파트 직거래하는 카페라고 해서 파지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거래량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회원이 22만 7천 명 정도 되는데요. 열매 5단계고 활동이 되게 많아가지고 게시글이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거래된 내역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여기서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직거래 많이 하는구나 해서 제가 직거래를 얼마나 하는지 봤는데, 요게 이제 R114에서 가지고 온 그래프거든요. 중개거래가 늘어났어요. 요게 22년이고 요게 23년인데 중개거래가 늘고 직거래는 줄어들고, 지방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전국적으로 봐도 줄어들고, 직거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상해가지고 서울 아파트 매매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뭐냐면, 얘가 2024년이고 요게 23년입니다. 근데 총 거래량은 24년이 늘어났어요. 근데 직거래는 23년보다 24년이 줄어들었고, 중개는 당연히 늘어났겠죠. 요게 똑같이 보려고 1월에서 3월까지만 가지고 온 거거든요. 제가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 그리고 23년 1월에서 3월까지 가지고 온 비교량인데 직거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잖아요. 직거래 많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그래프는 반대로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 거래를 좀 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거래랑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거래에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직거래는 개인과 개인이 하는 것들을 직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동산을 좀 아는 사람들, 부동산 거래를 좀 해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직거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직거래는 편법 증여다, 자, 가족 간의 거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직거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식한테 집을 주려고 거래하는, 직거래를 거래하는 경우랑, 어떤 이유에서든 형제끼리 아니면 아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는 직거래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근데 그러면은 거기서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2023년에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동산 직거래가 많이 이렇게 일어난 걸 아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을 좀 바꿨습니다.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과세 표준액으로 그냥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시가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두 번째 건데, 국세청에서 편법으로 증여한 것 같은 것들을, 그리고 편법으로 증여한 사람들을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전에 그 직거래 있잖아요. 편법 증여라든지 가족 간의 거래가 거의 사라진 거예요.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기사도 나와요.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했는데 세금 폭탄 무서워서 수도권의 아파트 직거래가 반토막 났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거 보고 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은 좀 달리 보이죠. 자, 아까 전에는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이제 보니까 얘네들은
진짜로 직거래구나, 진짜로 개인 간에 하는 직거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요거는요, 개인과 개인이 직거래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근마켓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생각보다 많이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세나 전세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지만 매매를 하려고 올려놓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특히 강남이라든지 청담동 같은 데 보면요, 뭐 20억, 40억, 50억, 60억, 70억 이런 매물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개인이 올린 매물이라 가지고 제가 뭐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당근이세요? 중고 거래 앱으로 50억 아파트도 거래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당근마켓에서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랑 파는 사람만 있으면은 이걸 꼭 부동산에서 거래를 할 게 아니라 무조건 거래를 해도 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이 거래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확인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서류도 확인을 해야 되고 공적 정보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매 과정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부동산한테 맡겨가지고 거래를 했는데 이제는 직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근데 요게 또 세대 간에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요 기사 한번 보면은 요거 나와요. 당근마켓에서 집을 구하겠다는 딸 때문에 속이 터진다. 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직거래로 방을 구하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도 공짜고 집도 빨리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하니까 나 그냥 당근마켓에 올라온 매물 연락해서 집 구할게, 이렇게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야, 네가 지금 연락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너 계약하려고 그러는 거야.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해도 전세 사기가 나오는 판에 네가 뭘 한다고 계약을 해. 그냥 부동산 가가지고 정상적인 매물 계약해. 약간 요렇게 이제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죠. 양쪽 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가는 게, 딸 입장에서 집을 되게 빨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원래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든요. 집을 파는 사람이 부동산에 내놓고, 부동산이 사는 사람을 구하고, 사는 사람이랑 부동산이 협의를 하고, 부동산이랑 파는 사람 협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요렇게 엮어주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몇 단계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러니까 총 5단계 정도를 거쳐야지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또 걸리고, 그 다음에 뭐 확인할 것도 많고 한데, 매도자랑 매수자가 직접 만나면은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계약하겠다를 얘기하면 1, 2, 딱 두 스텝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당근마켓이라든지 파지카에 가서 보면요, 뭐 3일에서 5일 안에 거래 완료가 떠 있는 매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 과정이 되게 단순화된 거죠. 이거 유통 과정이라고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소화가 된 거예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그 쿠팡 있잖아요. 쿠팡도 이런 식이거든요. 원래는 쇼핑몰에다가 판매자가 올리고,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보고, 그 다음에 구매자가 쇼핑몰에 결제를 하고, 쇼핑몰이 판매자한테 얘기를 하면은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보내주는 이런 시스템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물건을 직접 매입을 해가지고 구매자가 보고 사면은 쿠팡이 보내주고,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한 몇 시간 안에도 배달이 오잖아요. 로켓 배송이 가능한 이유가 요거거든요. 근데 부동산 거래도 그런 식으로 직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빨라요. 쉽고, 훨씬 쉽고 빠르게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좋은 점이 이렇게 빠르고 편하다는 건데, 나쁜 점도 있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기를 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중고나라 옛날에 사기 사건이 많아가지고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 사기, 중고나라 사기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해액을 보면요, 보통 10,000원 단위에서 100,000원 단위나 100만원 단위 정도까지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당하게 되면 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을 하고, 화도 나고 열받고 신고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단위가 아예 다르거든요. 100단위부터 시작을 해. 100단위, 1000단위, 억 단위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거는 내 삶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직거래를 할 때는 신경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직거래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정도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집주인 인적사항, 공적 서류, 매물 확인, 계약서 작성 방법인데,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집주인의 신분증을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신분증 확인하고 세금 체납 내역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상에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이 위조된 거 아닌지 거기까지 좀 확인을 꼼꼼히 해줘야 되고, 공적 서류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 요 안에 나온 내용들이 뭔지, 무슨 말 하는 건지,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도는 내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거래를 하려면 내가 알거나 이걸 아는 사람과 같이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안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이라든지 계약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내가 쓸 수 있어야지 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 직거래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방법들로 빠르게 거래는 되겠지만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공부해야지 안전하다는 거죠. 단위가 너무 커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만약에 억 단위라고 하면요, 와, 돈을 잃은 것도 돈을 잃은 거지만 정신적인 피해라든지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 정도는 충분히 하고 직거래를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아무튼 부동산 직거래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